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 코칭협회 김유미 대표입니다. 한국장애인 코칭협회는 장애 가족들이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라이프 심리 코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에요. 대상으로는 장애 당사자분도 계시고 나사렛대 장애 학생들도 있는데요. 주로 장애 아이를 키우시는 어머님들을 대상으로 특강, 컨설팅, 코칭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장애로 인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공장에서 일을 하던 시기였어요. 27살에 대학에 입학한 후 방학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공장을 다녔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럽고 호흡이 가빠지면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뇌전증 전조 증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전까지는 전조 증상 없이 바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가지고 저도 되게 당황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쭤봤더니 엎어져 있거나 누워 있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증상이 1시간이나 지속되는데 계속 엎드려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지 가족들에게 짐이 되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서 한 6개월간 힘들게 보냈었던 것 같아요.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뇌전증 장애를 앓고 일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문득 내가 능력이 있다면 쓰러져도 해고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자기 개발에 힘을 쏟기 시작했어요.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며 제 능력을 키워갔어요. 이런 경험과 능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어요. 저는 장애를 당당하게 오픈하기로 결심했어요. 많은 장애인분들이 차별과 편견을 경험하기 때문에 자신의 장애를 숨기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20대 땐 그랬고요. 하지만 저는 지금 당당하게 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장애인도 성공할 수 있고 남을 도울 수 있으며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종종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약자라는 고정관념이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편견으로 이어지곤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바꾸고 싶었어요. 제 모습을 통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감사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부정적으로 삶을 바라보는 분들은 종종 자신과 자신의 환경에서 부정적인 면만을 보고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내가 가진 좋은 점들과 누리고 있는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삶을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제가 뇌성마비 장애인의 활동 보조사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 30대 여성분은 혼자 편의점에 가는 것조차 어려웠고 항상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스스로 밥을 먹거나 소변을 처리하는 것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을 사 먹는 것 같은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 결코 당연하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생각보다 가진 것과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뀔 수 있어요. 저희 협회는 장애 가족을 위한 코칭을 진행하고 있어요. 장애 당사자나 장애 형제자매는 짧은 기간 동안 코칭을 하고요. 장애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들은 좀 더 긴 시간 동안 코칭을 받으세요. 여기서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처음에 이 어머님은 코칭을 받을 시간도 돈도 없다고 하셨어요. 많은 어머님들이 아이의 치료를 위해 여러 센터를 다니고 직접 픽업을 하느라 정말 바쁜 일상을 보내고 계시거든요. 아이의 발달을 위해 여유가 있는 상황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코칭이 아이를 위한 소중한 투자라고 생각하게 되셨대요. 고민 끝에 결국 3개월 코칭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그동안 본인의 삶을 잊고 오로지 아이만을 위해 살아오셨던 어머님은 코칭을 통해 자신을 알아가고 감정 조절, 표현, 행복 촉진, 인간관계 개선 등 다양한 주제로 코칭을 받으시면서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셨어요.
현재 라이프 심리 코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멘탈 코칭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확장하게 되었어요. 라이프 심리 코칭의 중요성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목표 설정과 달성을 지원합니다. 코칭은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루도록 돕는 과정이에요. 혼자서는 목표를 세우기도 어렵고 세운다 해도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코치와 함께하면 끝까지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자기 인식 향상이에요. 코칭은 개인이 자신의 감정, 생각, 행동 패턴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스스로 인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게 되면 삶을 살아가는데 더 수월해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개인의 성장과 행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이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멘탈이 왜 무너졌는지에 대한 원인과 방법을 모르고 살아가곤 해요. 코칭을 통해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알게 되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으시면서 성장하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이러한 요소들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며 라이프 심리 코칭이 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너무 많지만요,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어요. 어린이집부터 초중고 교육과정, 그리고 대학교 교육과정에 장애인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포함시켜서 어릴 때부터 장애에 대한 편견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둘째, 미디어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미디어는 사회적 인식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장애인들이 단순히 약하거나 도움을 받는 역할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동등한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깨트릴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정책 및 법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현재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있지만 시간을 늘리고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에 노출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아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비장애인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서로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요. 연인이 서로를 사랑하면 자주 만나듯이 비장애인들과 장애인분들이 자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겪는 불편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그들이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 30대를 힘들게 보낸 후에 40대에 접어들었는데요. 그 시절에는 어떤 이야기도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장애는 저에게 하나의 선물이었어요. 장애 덕분에 저는 능력을 키우게 되었고,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해 살게 했어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제 삶을 들려주면 희망과 용기를 얻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문장만 딱 전달하고 싶어요. 장애는 불편할 수 있지만 반드시 불행해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고요. 다음은 장애가 있어도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의 비전은 장애 가족의 행복이에요. 장애 가족이 겪는 복합적인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형제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단기 목표로는요, 2025년부터 장애인의 날마다 장애아이를 키우시는 어머님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현재 국가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여행을 지원하고 있지만 장애아이를 키우시는 어머님들을 대상으로 여행을 지원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녀를 위해 365일 헌신하며 살아가는 어머님들에게 하루만이라도 자유를 드리고 싶어요. 장기 목표는요, 한국장애인 코칭협회를 10년 안에 전국의 30개의 체인점으로 만드는 거예요. 현재 협회는 강남에 위치해 있지만 어머님들은 전국의 각지에 계시거든요. 멀리 계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코칭을 받고 계세요. 사실 상담과 코칭은 대면으로 진행할 때 훨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이 늘 아쉬웠어요. 전국에 계신 어머님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잠재력은 무한하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가 중요해요. 그리고 둘째, 꿈을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으로 전환해야 해요. 목표는 스마트 원칙에 따라 설정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달성 가능하고 관련성이 있으며 시간 제약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셋째, 세운 계획을 실행으로 옮겨야 돼요. 넷째, 실행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꿈을 이루시는 분들은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룰 때까지 도전하는 사람입니다.